임종 체험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특별한 빈소로 입장합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놓인 관 앞에 자신의 영정 사진을 세우고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유언서를 작성하는 시간,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 또는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한자 한자 써내려갑니다. 이제 마무리를 준비해라 라고 하면 나는 한 달 동안 어디를 가고 싶은지,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우시겠습니다.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눕자 뚜껑이 닫히고 짧은 시간이지만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느껴봅니다. 뒷모습이 자꾸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표현을 안 했는데 사랑한다고 또 그 말을 자주 하면서 살겠습니다. 10년 전에 민원으로 와가지고 저에게 커피잔을 쏟아부으면서 전치 3주에 폭행을 가했던 악연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지금도 증오했었는데 이제는 용서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유언장을 쓰고 임종 체험을 하는 20, 30대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문을 연 백석 웰다잉 힐링센터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한 사람의 절반가량이 젊은 세대인데요. 임종 체험자의 연령대와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가 죽음 체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의미를 느껴봅니다. 부터 우리가 웰다잉 문화 정착이라는 부분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되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어떤 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환자가 자신의 임종 과정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호스피스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80만 명이 작성할 정도로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직은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고 인공호흡기 사용 등 연명의료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향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지금 꽤 많은데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지는 좀 의문이에요. 임종기의 현행 법률상으로는 임종기에 이르러야만 적용이 되는 법인데 흡사 이 법이 무슨 치료를 안 받겠다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긴 하죠.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품위 있게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노인 70% 이상은 시설이나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 서비스 일부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내년 초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과제가 많습니다. 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에서 환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애 말기의 의료 결정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고 돌봄의 방향을 정하는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전 돌봄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제도는 바뀌어야 되고 초고령 사회를 맞아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고 돌봄 통합지원법의 조기 정착으로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리포트 오옥순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한국에서 방문한 예술팀과 동포, 현지인들이 소녀의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한아름 꽃도 안겨드리고 종이 인형을 바치며 소녀의 넋을 기립니다.
저희 소녀상은 언제든 보고 싶으면 오시고 와서 그때 기억과 또 함께하신 우리 어린 소녀였던 할머니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억울한 죽음을 진원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행위 예술이 펼쳐집니다. 세 명의 예술가들은 저마다 주제를 가지고 전쟁의 한복판에 강제 동원된 소녀들의 고통과 분노, 역사적 진실을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세계에 대한 평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롭기 위한 어떤 우리 모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연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녀상에 관한 배경 역사를 듣고 공연을 본 독일 시민들은 예술가들의 춤 사위와 몸짓이 전하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Aber trotzdem fand ich sie sehr beeindruckend und auch bewegend, zum Beispiel wie die Tänzerin die älteren Frauen umarmt hat oder auch den Tanz am Ende und wie alle zusammen gesungen haben. Noch immer werden Frauen und Mädchen in Kriegen sexuell missbraucht und das ist ein Unrecht, das zum Himmel schreit und gegen das man protestieren muss. 동포들은 소녀상의 의미를 일제의 성폭행과 착취에 대한 고발을 넘어 세계 여성 인권과 인류 평화를 위한 상징으로 확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위안부를 기념하는 것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평화의 소녀상이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평화가 가장 위협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화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운동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대해 나가면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념 공연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 창원 진해 시민 모임이 현지인들에게는 소녀상의 의미를 알리고 동포들에게는 그동안 소녀상을 지켜내느라 애써온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독일 사회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힘내시라고 응원도 하고 그다음에 여론을 좀 더 넓히는데 우리의 이 공연이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1969년 파독 강부와 간호사들이 중심이 돼 창립된 프랑크푸르트 지역 최초의 한인교회인 라인마인 교회 앞들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방해와 거센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동포들이 힘을 모으고 독일 교회 단체들이 연대해 영구 존치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그 영사관으로부터 어떤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이걸 막고 시작하자 해서 그걸 통보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3월 8일 2020년 3월 8일 그것도 여성의 날 그때 이제 세우게 되고 독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중에 영구 존치된 소녀상은 비젠트 공원,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그리고 최근에 건립된 본 여성박물관 이렇게 세 곳입니다. 단아하면서도 의연한 모습의 소녀. 소녀는 오늘도 빈 의자를 내어놓고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며 독일의 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본, 카셀, 베를린 등 4개 도시의 소녀의 상 앞에서 그녀의 이름은 평화 공연을 통해 일본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여성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공유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국민 리포트 김은경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선생님까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한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주 여성의 그림체 출판을 알리고 축하하는 북콘서트는 국경을 넘어선 응원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북콘서트의 주인공은 일본 출신 오선아 작가와 중국 출신 최선미 작가, 행운을 부르는 대야
건강을 부르는 깃발 저자 오선화 작가는 가족의 사랑과 용기가 담긴 그림책을 설명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낭독합니다. 잉어야, 내가 제발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구해줄게. 2003년 한국에 정착한 오 작가는 다문화 간사, 이중언어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한국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일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그림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제작으로 이게 누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결혼 이주민 여성으로서 이게 활동 영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중국 출신 최선미 작가는 작품 동글동글 탕유안, 둥글둥글 보름달로 독자를 만났습니다. 이 그림책은 중국의 전통 명절 원소절과 한국의 정월 대보름과 어떤 점이 다른지 같으면서도 다른 문화의 차이점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도 한국에 태어나지만 우리 중국 문화 조금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도 옆에서 힘이 되고 엄마 선생님이라서 잘했습니다. 엄마 작가님으로서 너무 대단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너무 힘이 내가지고 끝까지 견디어서 마차를 만들었습니다. 두 작가의 그림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정소영 교정가의 세심한 지도로 글의 완성도를 높였고 김정화 그림 작가는 아마추어 작가들 위해 맞춤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재능 기부로 참여한 그림 봉사자, 중국어, 일본어를 감수해준 유학생 번역가, 한국어 오디오 녹음에 도움을 준 후원 기업 지원까지 책은 수많은 손길과 정성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 아니면 세계 어린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책이 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소중한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중국 전통 홍등 만들기, 일본 인어 깃발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중국 전통 팔각번 이걸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아시안허브 출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이주 여성 80여 명을 그림체 작가로 양성하고 북 콘서트 등을 열어 신진 작가를 소개하고 이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급 한국어 교육 과정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또는 의미있게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림 작가 양성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어도 잘 모르던 상황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분들이 다문화 강사가 되고 또 이제 그림 작가가 돼서 작가와의 만남에 직접 가시기도 하고 또 다문화 강의를 하면서 본인 책에 사인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이구 땅에서 그림체 작가 도전은 이주민 여성들에게는 단순한 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는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그림체 작가로 성장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많은 이주민들이 용기를 얻고 다양한 분야로의 도전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리포트 루링리입니다.